안녕하세요. 외식 버널 마케팅 허 대표입니다. 여러분 요즘 플레이 순위가 요동을 쳐서 많이 불안하시죠? 어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이버는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 1페이지에서 100여 건 밖으로 플레이스가 날아가게 한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는 외식 대표님들이 플레이스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수시로 정책을 바꿔서 카더라 통신만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미명 아래 외식업 대표님들이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 순위에 밀리지 않고 또는 밀렸던 분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확실하냐고 얘기하냐면 최근에 네이버에서 외식 사업자들을 위해서 플레이스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실전 노하우까지 같이 영상에 담았으니까 플레이스 순위에 불안했던 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네이버에서 식당 관련 검색이 일어난 월간 조회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달에 약 5.4회씩 식당을 검색한다는 뜻인데요. 그중 네이버에서 식당 검색의 52%는 상호명 검색입니다. 즉 1억 4천만 회가 상호명을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맛집을 보고 네이버로 와서 그 식당 이름을 다시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1억 4천만 번의 검색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처음이신 초보 사장님들 계실 거고 네이버 마케팅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플레이스를 단순하게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작성을 했을 때 고객의 신뢰와 호감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플레이스에서 고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연결된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역으로 네이버 플레이스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체류 시간도 짧고 이탈률이 빨라져서 상위 노출에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매출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등록하고 경쟁도에 따라서 빠르면 1, 2주 이내도 가능하겠지만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노출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인 제대로 된 플레이스 등록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플레이스 등록이라는 것은 내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우리 매장의 호감과 신뢰를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제대로 등록만 하고 꾸준히 온라인에서 매장을 알리는 것을 진행한다면 여러분의 매장도 어느덧 목표 키워드에서 상위에 있는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플레이스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상위 노출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여러분 메타 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또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한마디로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역량이 아닌 현실적으로 내가 처한 위치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위 노출이 중요하다고 여기저기 떠드는 소리에 정작 잡지도 못할 상위 노출에 목매어서 대행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또는 카톡, 네이버톡에 흔들리는 사장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뷰징을 통한 상위 노출은 먹히지 않습니다. 먹히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의 플레이스가 상위 예를 들어서 뭐 1페이지에 있다가 200위권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요. 영구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카톡 페이지는요. 단톡방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뭐 날아간다, 7등에서 150등 밖으로 밀려갔다, 뭐 72위가 됐다, 뭐 없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플레이스에 노출될까? 이것을 상위 노출에만 급급하고 있지
내 매장의 플레이스가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 기본기부터 다져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마케팅 기본기를 잘 다지시면 6개월 이내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 수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객 확보의 기본기가 첫 번째가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입니다.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월간 조회수가 40만이 넘습니다. 플레이스 등록 조회수도 15,00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일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제대로 된 플레이스를 등록하게 되면 검색으로 들어온 탐색형, 그렇죠? 고객이 또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정답형 고객이 플레이스에서 흥미를 갖고 저장하기, 예약, 전화 등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고요. 다시 이 고객은 여러분들의 매장을 방문하고 또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리뷰를 작성하고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매장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이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즉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최근에 네이버 플레이스의 상위 노출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적은 주로 누가 울릴까요? 바로 대행사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서 외식 사업자의 플레이스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또 제 경험을 녹여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먼저 플레이스 등록 전에 앞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첫 번째 단계인 누가 우리 매장을 탐색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우리 매장의 이상적인 고객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매장 주변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나 빌라촌 근처에 우리 매장이 있다면 주요 고객층은 누가 될까요? 바로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동원하고 등원시키고 난 후에 3, 4, 5 모여서 수다를 떨며 브런치나 점심을 즐기는 어머님들이 주 타겟일 가능성도 있고요. 회사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빌딩가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겁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거나 저녁에는 회식 장소를 찾아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시간에 매우 민감하고요. 가성비를 중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광지나 유명한 명소가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로 방문을 많이 할 거고요. 그 지역만의 특별한 음식이나 경험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예쁜 음식이에 들어갈 만한 사진,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대학생들이 많은 학교 근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고객이 될 겁니다. 커플 데이트라든지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들은 합리적인 가격이나 넉넉한 양,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 같은 그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올릴 만한 사진들,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겟이 명확해야 뾰족한 플레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장소를 찾는 직장인이 타겟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우리 매장의 경험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단체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할 겁니다. 단체 메뉴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할 거고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식이라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먹는 거니까 이왕이면 비싸도 평상시 경험하지 못한 맛있고 좋은 서비스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할인이나 서비스가 있는지도 궁금해 할 거고요. 이렇듯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이상적인 고객을 한정하는 겁니다. 고객이 명확해야 그들의 고통,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장이 가장 필요한,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구애 가능한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내 매장과 서비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플레이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 또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플레이스를 세팅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플레이스 등록에 앞서서 먼저 네이버의 핵심 데이터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에 들어온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클릭하는 곳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사진들을 가만히 보시면 사진을 올리는 란, 또 메뉴, 리뷰, 또 영업시간, 메뉴 더보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고객들이 많이 클릭하는 곳이 어디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네, 어딜까요? 아마 대부분의 50% 이상은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1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고객이 어디를 많이 클릭할지 알면 그 순서대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세팅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첫 번째가 메뉴란입니다.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지라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고객과의 제대로 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위에 상단 사진에만 신경을 쓰고 메뉴 사진이나 설명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마 메뉴 사진을 안 넣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에 따르면 메뉴 사진이 있고 없고의 클릭률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여지는 사진처럼 단순하게 메뉴 이름만 덜컥 올려놓은 곳과 메뉴에 대한 안내 또 설명을 또 사진을 제대로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어떻게 고객들이 선정할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뷰 탭입니다. 실제 다녀간 사람들의 솔직한 후기를 보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겁니다. 후기가 많은 매장과 없는 매장, 또는 후기의 내용이 좋은 매장과 반대인 매장, 또 후기에 댓글이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후기를 잘 남겼다는 것은요, 고객이 이 매장에 대한 정보가 인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POP라든지 직원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그 매장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요즘의 고객은요, 검색을 통해서 방문 전에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고 만족하면 고객이 만족한 만한 내용의 후기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만족이 있는 고객과 어쩌다가 들어온 곳의 후기는 정말 다를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플레이스 내에서 여러분들의 매장의 정확한 안내, 그리고 오고 싶게끔 끌리게끔 하는 고객의 리뷰라든지 이런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매장의 후기는 결국 고객들로 하여금 그 답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스를 재방문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영업시간 정보입니다. 지금 가면 문 열어 있을까? 몇 시까지 하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우새 가족 모임에서 식당을 방문했는데요. 문을 닫아서 엄청 혼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큰맘 먹고 갔는데 문을 닫고 있는 식당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는 내가 방문할 시간대에 브레이크 타임이 혹시 걸려 있지 않나? 라는 경험도 여러분도 있을 거고요. 실제 그것들의 걱정 때문에 매장에 전화를 한달치 영업은 하는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고객들이 꼭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등록해 있지 않으면 고객들이 낭패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매장은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매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특히 명절이라든지 연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매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쉬는 매장 관광지 같은 경우는 주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많이 요일에 쉬게 되는데요. 그 요일과 차별화해서 쉬는 것도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메뉴 더보기 버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장의 메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매장의 더보기로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매장에 원하는 메뉴, 내가 원하는 메뉴를 더 찾을 수도 있고요. 아이나 가족들, 나와 동반하는 지인들, 가족들의 메뉴, 그들이 원하는 메뉴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먹지만 동료는 못 먹는 것, 반대로 동료는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을까라는 경우를 계속해서 고객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 잘 생각하신다면 어떤 메뉴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가 점점 명확해질 것이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잘 세팅을 해 놓으면 그만큼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란 의미일 겁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셨을 상단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1위로 상단의 메뉴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상단의 메뉴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 특히 고퀄리티의 사진이 중요하고요. 최대 120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의 메뉴가 등록될 텐데 실제 플레이스에서 보여진 사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 그리고 고객들이 올려준 사진이 같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 이미지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올라간다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가는 사진은 여러분들의 매장을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미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매장의 특징이 실제 내부 인테리어, 매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매장의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강조하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매장의 재료라든지 메뉴의 특징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매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에 어떤 사진이 올라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의 메뉴나 시그니처 메뉴라든지 재료의 특징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매장 사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식 장소를 찾는 직장인들을 타겟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이미지를 설정할 때 주로 혼자 먹는 이미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쵸? 한 판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뭐 답은 뻔하겠죠. 그 뻔한 사진을 대부분, 그렇죠? 제대로 등록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런 사진을 딱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콜키지 프리,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 이런 식의 재료의 특징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고객들은 더 이곳이 회식에 적합한 장소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단체석이나 룸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객이 갔을 때 웨이팅을 하거나 단체에 갔을 때 떨어져서 회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불안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회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상세 설명을 작성할 때 프라이빗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객실, 단체 객실이 따로 가능하고 단체 모임 환영합니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 회식하기 딱 좋은 분위기와 넉넉한 공간을 자랑한다. 이런 식의 타겟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를 콕콕 찍어서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쵸? 회식으로, 단체 모임으로 찾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그거와 비교될 경쟁사, 그쵸?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는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하는 게 있죠. 대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겁니다. 대표 키워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키워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 키워드를 만들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할 텐데요. 단순히 고깃집이라 한다면 고기, 뭐 맛있는 이런 일반적인 키워드보다는 매장의 속성을 알려주는 키워드를 설명한 것이 핵심입니다. 매장의 속성이라는 것은 매장의 특징이나 매장의 성질을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실질적으로 소고기집이다라고 하면 와규, 그죠? 와규는 메뉴 재료에 대한 속성입니다. 프리미엄 식재료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요.
고객의 심리로서는 고급스러움이나 특별함, 품질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고기를 찾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표 키워드가 고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겠죠. 워터 에이징은 뭘까요? 일종의 조리법이나 기술적인 속성입니다. 전문 조리 기술이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차별화된 맛이나 속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제대로 된 고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검색의 의도와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 모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유형, 그죠? 이용 목적에 걸맞을 수 있고요. 아까 단체는 고객의 여러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규모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편하게 앉을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요. 단체 식사가 가능한 곳을 찾는 고객들에게 단체 모임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대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회식입니다. 이용 목적 그리고 상황 속성의 키워드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그런 분류가 될 텐데요. 직장 동료들과 공식적인 모임이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회식이라는 것이 속성 키워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비용으로 먹는 격식 있는 자리 또는 공동의 자리 이럴 때 찾는 의미에서 대표 키워드로서 직장인들이나 오피스가라고 한다면 회식이란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에 들어가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청결 매장. 매장의 운영 상태에 대한 분류 기준이 될 겁니다. 고객은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안심할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매장을 찾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믿을 만한 곳을 찾는 고객이라면 청결 매장이라는 이 키워드가 의미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 키워드, 그러니까 다중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네이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품질을 어필할 수 있다면 와규나 워터에이징, 그렇죠? 고급 재료와 전문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상황 어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단체 모임이나 회식은 타겟 고객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매장을 찾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신뢰를 어필할 수 있다면 청결 매장으로서 기본적인 안전한 매장이라는 그런 어떤 안전함을 제공해 줄 거고요. 이렇게 재료라든지 기술적인 거라든지 목적, 상황, 환경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 구성하면 다양한 검색 의도를 가진 고객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대표 키워드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1편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진실과 타겟 고객의 설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네이버에서 1억 4천만 번의 상호명 검색이 일어난다는 것, 그만큼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이라는 건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많은 사장님들이 상위 노출에만 목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제대로 뾰족하게 된 매력적인 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명확하게 설정된 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짜 목표는 단순한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고 만족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 키워드를 어떤 자리에 배치했을 때 플레이스에 제대로 된 등록이 되고 노출도 더 확실하게 진행되어서 상위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플레이스 등록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말씀 적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짜 마케팅 이제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